가을날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의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명자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파에 앉아 있는 75살 명자의 표정은 사뭇 달랐어요. 그저 조용히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걱정이에요. 큰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대화가 전혀 안 되잖아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멍하니만 계시고. 명자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 너희가 언제 나와 대화를 했다고 그래?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큰아들 민수가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맞아요, 어머님. 막내 아들 승우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질문을 하루에 몇 번씩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가스레인지 켜놓고 그냥 나가시려고 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가스레인지? 그건 수진이 일부러 켜놓고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명자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말 들리세요? 딸 민정이 명자 앞에 쪼그려 앉으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귀가 먹은 사람에게 하듯이 말이에요. 명자는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민정이 이제는 자신을 마치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간병인 알아봤어요. 수진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리뷰도 좋고 치매 환자 전문이래요. 일단 만나보실래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엄마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해요. 명자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위험하다고? 누구에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자신에게? 아니면 그들에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정미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미는 명자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명자는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진짜 관심이었습니다. 정미 씨, 어머님 상태가 어떤지 설명해 드릴게요. 수진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판단력도 예전만 못해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이상한 말이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자꾸 누가 자기 물건을 숨긴다고 하시고 우리가 뭔가 꾸미고 있다고 하시고. 민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 민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금세 시선을 피했어요. 그 눈에는 죄책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정미가 명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명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정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명자가 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 정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죠? 항상 저래요. 뭘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시고. 그날 밤 11시 모든 가족들이 잠든 후 명자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더니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오늘도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내가 정말 들리는지, 내가 정말 아픈지.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나는 치매다. 그러니까 내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명자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다 들었다. 다 봤다. 그리고 다 기억한다. 요양원 입소 당일. 명자의 집 거실은 마치 부동산 회의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큰아들 민수, 막내 승우, 딸 민정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 놓인 커피 테이블 위에는 온갖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집 엄마 명의니까 일단 도장만 받으면 돼. 민수가 등기부등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고 집 관리도 힘들잖아.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등기는 내가 알아볼게. 엄마는 이제 판단력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대신 결정해야지. 진단서도 벌써 받아놨어. 승우가 흰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확실히 치매 초기라고 하셨거든. 이거면 충분하지? 민수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좋네. 이제 사인만 받으면 모든 게 끝이야. 그 순간 명자는 안방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거실이 훤히 보였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눈빛을,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도장을 어디 숨겨뒀을까?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물어봤는데 또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승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수진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소리쳤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져봤는데 없던데요? 어머님이 워낙 깜빡깜빡하시니까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자. 민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장이 어디 있는지는 기억하실 거야. 명자는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곧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명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 민정, 승우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명자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준비한 요양원 정말 좋아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밥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도장이 어디 있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 정리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명자는 잠시 멍하니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도장? 무슨 도장? 엄마 인감 도장이요. 집 관련 일 처리하려면 필요해요. 승우가 설명했습니다. 아, 도장?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뒀더라? 생각해보세요, 엄마. 평소에 어디에 보관하셨어요?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 삼남매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설악? 장롱? 아니면 부엌? 승우가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명자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나이 드니까 깜빡깜빡해서.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요양원이죠? 아, 네. 오후 3시에 입소하는 거 맞고요. 네, 준비물은 다 챙겼어요. 통화를 마친 민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12시 반이네. 1시간 반 남았어. 도장 못 찾으면 어떡해? 민정이 불안해했습니다. 일단 엄마 모시고 가자. 도장은 나중에 찾아도 돼. 승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늘 안에 서류 처리 끝내야 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벌써 연락했다고. 부동산? 명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게. 민정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집 관리하는 사람 찾으려고. 집을 파는 거야?
명자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관리만. 승우가 얼른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관리? 아니면 팔려고?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집을 처분해야. 처분? 명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민수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명자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장롱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님, 도장 찾으신 거예요? 수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는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여기 있었구나. 민정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상자를 꼭 쥔 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명자는 상자를 열어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를 닫더니 품속 깊숙이 넣었어요. 엄마, 도장 주세요. 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 왜요? 서류 처리해야 하는데. 승우가 재촉했습니다. 내가 직접 할게.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명자의 손에는 여전히 도장이 들려 있었고 아이들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요양원 3층, 창문 너머로 가을 단풍이 보이는 방. 명자의 새로운 거처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녹화 중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어르신, 여기가 앞으로 지내실 방이에요. 간병인 정미가 명자의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명자는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뭔가 차갑고 삭막했어요. 마치 병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카메라는 뭐예요? 명자가 CCTV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안전을 위한 거예요. 정미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혹시 넘어지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감시하는 거네요. 명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말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들리세요? 명자는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의 눈에는 진짜 궁금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의심이나 무시가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다 들려요. 말투까지 다 기억나요. 정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듣는 척 안 하는 게 나아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들이 뭘 하려는지 다 알거든요. 정미는 의자를 끌어와 명자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팔려고 해요. 내 도장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더라고요. 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집인데 내가 치매라고 하니까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명자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적응 잘하고 계세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여기 참 좋네요.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 수진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CCTV를 발견했어요. 오, 카메라도 있네요. 안전하겠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명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명자가 침대에 작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민수 오빠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찰칵, 찰칵. 수지는 여러 장을 찍더니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자는 수진의 핸드폰 화면을 흘끗 봤어요. 메시지 내용이 보였습니다. 엄마인지 저하 심해졌어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명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음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미 씨, 어머님 상태 어떠세요? 수진이 정미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첫날이라 적응하시는 중이에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얌전하세요. 수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얌전하다고? 명자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얌전해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 아프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수진이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방이 조용해지자 정미가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힘드시겠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 씨는 다르네요. 뭐가요? 나를 사람으로 봐주니까. 정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연하죠. 어르신도 사람인걸요. 그날 밤 10시,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CCTV의 빨간 불빛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정미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잠 안 오세요? 잠이 올 리가. 정미는 의자에 앉아 명자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은 환자를 재우려고 하지만 정미는 달랐어요. 명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정미 씨, 명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명자는 일어나 서랍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권리증, 도장, 그리고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맡아주세요. 이게 뭔데요? 내가 죽고 나면 명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공개해 주세요. 정미는 가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USB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진실이요. 명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지 아니면 그들이 나를 치매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증거들이 다 들어 있어요. 정미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르신. 그리고 정미 씨. 명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나는 아직 죽을 생각 없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CCTV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 빨간 불빛이 더 이상 감시의 의미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명자의 각성을 알리는 신호등 같았어요. 요양원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날 오후 2시, 명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식사, 약 복용, 산책, 그리고 또 식사. 마치 기계처럼 돌아가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가 의자를 끌어와 명자 앞에 앉았습니다. 왔구나. 명자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명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했지만 읽기 어려웠어요. 일부러 작은 글씨로 인쇄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자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집 관련 서류예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요양원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3,600만 원이고요. 민수가 계산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맞네.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처분해야 해요. 그래야 엄마 요양원비를 계속 낼 수 있거든요. 민수가 진동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재산처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지금 몇 살이지? 명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75살이요, 엄마. 민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또 까먹으셨어요? 75. 명자가 되풀이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왜 하세요? 궁금해서. 명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몇 살이니? 50살이에요. 50살. 그럼 나보다 25년 늦게 태어났구나. 명자가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네, 그렇죠. 명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민수야, 너는 언제까지 살고 싶어? 엄마, 갑자기 그런 말씀은 왜? 그냥 궁금해서. 보통 남자들이 몇 살까지 사나? 민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 그럼 너는 30년 더 살겠네.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나는? 명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뭐가요?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명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민수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며? 명자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럼 나는 85년까지는 살 수 있겠네. 명자가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아직 10년이나 남았구나. 민수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10년이면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비가 얼마나 들까? 엄마, 그런 계산은 하지 마세요. 1년에 3,600만 원이면 명자가 계속 계산했습니다.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네. 민수는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예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약 5억 정도. 그럼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너희들이 내야 한다는 거네. 명자가 씩 웃었습니다. 엄마, 힘들겠다. 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민수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 의무니까. 의무? 명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싫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 명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명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실이잖아. 민수는 부인했지만 명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어요. 민수야.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나 혼자 있고 싶어. 명자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해. 엄마, 서류 사인은요? 나중에. 명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할 수 없이 서류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방이 조용해지자 명자는 눈을 떴어요. 그날 밤 정미가 들어왔을 때 명자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녁 드셨어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정미 씨. 명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뭐든지요. 내가 정말 치매일까요? 정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명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멀쩡한 것 같은데. 정미도 웃었습니다. 그럼 된 거죠. 그런데 왜 다들 내가 치매라고 하는 걸까요?
아마도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편하니까요. 누가? 어르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것도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말이에요. 정미 씨, 내일부터 나도 좀 더 똑똑해져야겠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명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차례예요. CCTV에 빨간 불빛이 깜빡였지만 명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빛이 자신의 각성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오전 10시 큰 며느리 수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나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확인해 봤는데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이미 3일 전에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새 소유자는 김철수 씨네요. 김철수? 그게 누구예요? 수진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그런 건 모르고요. 그냥 등기만 처리하는 거라. 수진은 전화를 끊고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집이 팔렸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등기소에서 확인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는 거야.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말했어요.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30분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민수, 수진, 승우, 민정이 모두 모였습니다. 중개사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일 전 오후 2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말도 안 돼.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명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계약하셨는데요. 중개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직접요? 승우가 놀랐습니다. 네, 김명자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매매계약서에 사인하시고 도장도 찍으셨어요.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의 집이죠. 중개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정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새 주인이 언제 이사 나가라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보통은 한 달 정도 여유를 주긴 하는데.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속인 거야? 어머님이 치매라고 하셨는데. 중개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는 아주 또렷하셨어요. 계약서 내용도 다 확인하시고. 또렷했다고요? 승우가 놀랐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놀랄 정도로 꼼꼼하게 따져보셨어요.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집 앞에 편지 왔어요. 수진이 메시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행은 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정말로 편지 봉투가 붙어 있었어요. 명자의 손글씨였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뜯어 읽었습니다. 민수, 승우, 민정에게 부동산 계약서는 3일 전에 썼다. 고맙다. 덕분에 결심이 빨라졌거든. 너희들이 내 도장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걸 보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이제 우리는 남이다. 마이너스 김명자. 편지를 읽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속삭이는 정도였어요. 엄마가
진짜로 우리를 속인 거야. 민정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승우가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이 없어진 거야. 도장은? 우리가 찾던 도장은 어떻게 된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가짜였나 봐. 승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민정이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진짜 도장을 숨겨뒀던 거야. 우리한테 준 건 가짜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계획한 건 명자였어요. 치매인 척하면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새 주인이 언제 올까? 수진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이 집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민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이 집을 산 사람이에요. 삼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면 될까요? 김철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몰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민수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 명자 어르신 자녀분들이시군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좀 당황할 거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김철수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치매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던데 오히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돼요? 일주일 정도 주시죠. 김철수가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김철수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버린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따져봐야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말이에요. 명자는 그들보다 한 수 위였고 이미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집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쓸어가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3시 요양원 주차장에 민수의 차가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수, 승우, 민정, 수진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방이 몇 호였지? 민수가 성큼성큼 걸으며 물었습니다. 3층 305호. 승우가 따라오며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3층에 도착하자 민수가 명자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문이 열리고 간병인 정미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이시네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민수가 방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차 드시고 계셔요. 민수는 정미를 밀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뒤따랐어요. 휴게실에서 명자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민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왜 이러셨어요?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셨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니? 집 말이에요.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몰래 집을 팔 수 있어요? 우리 집? 명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구 집이라고?
엄마 집이지만 우리도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승우가 답답해했습니다.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웃었어요. 나 치매 아니야. 순간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나 치매 아니라고. 명자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매로 만들려고 했지만 나는 멀쩡해. 민수는 의자를 끌어와 명자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으셨잖아요. 그 진단서? 명자가 웃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척 연기한 거야. 연기요? 민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지. 명자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묻어났습니다. 치매인 척, 기억 못하는 척, 판단력 없는 척. 다 연기였어. 승우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지.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없애려고 했던 순간부터 나도 너희를 가족이라 생각 안 했거든. 없애려고 했다고요?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우린 그냥 엄마를 편하게 모시려고. 편하게? 명자가 비웃었습니다. 나 하나 없애면 니들 삶이 편해져? 맞지? 민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그냥 좀 편하려고 한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편하려고. 명자가 일어났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집어넣고 내 집 팔아서 니들이 편하게 살려고. 엄마, 그게 아니에요. 민수가 달래려 했습니다. 아니야. 명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 다 들었어. 너희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명자는 승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양원비 때문에 고민된다며? 내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승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정을 보며 말했어요. 나 때문에 애들 교육비 부담된다며? 내가 없으면 더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한다며?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뭐야?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들은 게 다 거짓말이야?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고. 사랑? 명자가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치매로 몰아? 사랑하는 사람 재산을 빼앗아? 빼앗은 게 아니라. 수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뭐야? 내 도장 달란다고 매일 졸라댄 게 뭐야?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휴게실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과 간병인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민정이 명자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다가오지 마. 명자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남이라니요. 민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명자가 찬 눈빛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다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관계.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엄마가 아니야. 명자는 휴게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 뒤에서 붙잡았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명자는 민정의 손을 떼어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는 이제 김명자일 뿐이야. 명자가 나간 후 휴게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단지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어머니를 잃게 되었어요. 그것도 영원히 말이에요.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9시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김민수님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등기우편이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김명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똑같은 시각 승우의 집에도 똑같은 등기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승우는 출근길에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뭐지? 승우가 봉투를 뜯어보려다가 회사에 가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민정의 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에 돌아온 민정은 현관 앞에 놓인 등기우편을 발견했어요. 엄마가 편지를? 민정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삼남매는 각자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내용은 똑같았어요. 내용 증명서, 수신인 김민수, 김승우, 김민정, 발신인 김명자, 제목 부양의무 관계 종료 및 법적 보호 거부 통보, 본인 김명자는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부양의무 관계 파기. 본인은 김민수, 김승우, 김민정과의 모든 가족관계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향후 어떠한 부양의무도 요구하지 않으며 상속관계 역시 포기합니다. 2. 전 재산 처분 완료.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금융자산은 합법적으로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김민수, 김승우, 김민정은 본인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법적 보호 요청 거부. 본인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김민수, 김승우, 김민정의 의료 결정 권한을 거부합니다. 또한 장례 절차에서도 이들의 참여를 원하지 않습니다. 4. 연락 금지. 본인에게 직접적인 연락이나 방문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본 통보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며 완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명시합니다. 김명자인. 민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진짜야?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승우는 회사 화장실에서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정말로 우리를 버린 거야. 승우가 벽에 기댔습니다. 민정은 집 거실에서 편지를 읽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떡하지? 민정이 흐느꼈습니다. 오후 2시 민수가 급하게 승우와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들도 편지 받았지? 응, 받았어. 승우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나도 받았어. 어떡하지 오빠? 민정이 울먹였습니다. 일단 만나자. 카페에서. 1시간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승우가 물었습니다. 내용 증명이니까 아마 효력이 있을 거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민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거지. 민수가 쓰라리게 말했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진 거고? 승우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집도 팔렸고 통장도 비웠을 거야. 민정이 커피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심했지. 민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승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정한 게 아니라 민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엄마를 버린 거잖아.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이제 어쩌지? 승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민수가 답했습니다. 엄마가 연락도 금지했는데 찾아가 볼까? 민정이 제안했습니다. 법적 조치 취한다고 했잖아. 승우가 말했습니다.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민정아, 큰일 났어. 왜? 새 집주인이 이번 주 안에 나가라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 민정은 전화를 끊고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형수가 갈 데가 없대. 우리 집도 좁은데. 승우가 곤란해했습니다. 내 집은 더 좁고.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갈 데가 없네. 전세 자금도 없고. 승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자의 집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말이에요.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민정이 물었습니다. 글쎄, 민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마음이 돌아올까?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카페 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눈물처럼 촉촉하고 차갑게 말이에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다시는 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명자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더 이상 명자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석 달 후 강원도 동해안의 조용한 어촌 마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한옥에서 명자는 새로운 하루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6시 파도 소리가 자연스러운 알람이 되어 명자를 깨웠어요. 어르신, 주무셨어요? 정미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응, 잘 잤어. 명자가 나무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여기 공기는 정말 좋네. 정미는 명자와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요양원을 그만두고 명자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기로 한 거였어요.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정미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텃밭 좀 더 정리하고. 명자가 뒤뜰을 가리켰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랑 고스톱 치기로 했어.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시네요. 명자는 웃었습니다. 바쁘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집 뒤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명자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상추, 배추, 무, 고추까지 심어놨습니다. 진짜 혼자 사시게요? 정미가 밭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혼자 아니야. 명자가 흙을 만지며 답했습니다. 내가 나랑 같이 살기로 했거든.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잖아.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명자는 작은 씨앗을 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가. 그리고 더 단단하지. 오후 2시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던 명자에게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명자 씨, 자식들 연락은 안 와? 안 와. 명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 다 자식은 아니야. 명자가 화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자식은 부모를 사람으로 봐주는 아이지. 그러게.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ATM으로만 보더라고. 명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ATM 그만둬. 대신 명자로 살 거야.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정미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로 만든 나물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어르신, 가끔 후회 안 하세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자식들이랑 관계를 끄는 거요. 명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답했습니다. 후회. 아예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후회보다는 시원해. 시원하다고요? 응. 5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라디오에서 7080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명자가 좋아하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어요. 정미 씨, 이 노래 알아? 네, 어머니가 자주 틀어주셨어요. 나도 20살 때 이 노래 들으며 꿈 많았는데. 명자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 어떻게 살 줄 아셨는데요? 평범하게. 남편 잘 내조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손자들 예뻐하고, 그런 할머니로 살 줄 알았지. 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지금 후회하세요? 아니야.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더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밤 9시 명자는 혼자 마루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여기 온 지 100일이 됐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진짜 내 집 같다. 아침에 눈 뜨면 바다가 보이고 밤에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가 된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무도 나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그냥 명자로 살면 된다.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난다. 하지만 그리워하지는 않는다. 그리움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인데 나는 이미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게 맞겠다. 정미가 후회 안 하냐고 물었다. 솔직히 가끔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깨닫는다. 내가 한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걸. 명자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텃밭에서 작은 꽃봉오리를 발견했습니다. 가을에 심은 꽃씨가 겨울을 견디고 이제야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어요. 정미야, 이거 봐. 명자가 기뻐하며 불렀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무슨 꽃이에요? 코스모스? 늦게 피는 품종이야. 명자가 꽃봉오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늦게 피면 추위에 못 견딜 텐데. 아니야. 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강해. 추위도 잘 견디고 더 오래 피어 있어. 그 순간 명자는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75세에 새로 피어나는 꽃말이에요. 그리고 명자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늦게 피면 더 짙게 남아. 바다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명자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김명자로서의 삶말이에요. 마을 어디선가 닭이 울었습니다.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바다 냄새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어요.